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요르단과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4강 아시안컵 4강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2대 0으로 패배를 하게 됐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질 수도 있다고 뭐 아까 얘기했는데 뭐 질 수야 있죠. 뭐 축구라는 게 공은 둥근이니까. 근데 우리가 경기력이 압도당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팀이 진다면은 뭐 역습을 당해서 지거나 아니면 되게 행운의 골로 지거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냥 상대방이 계속 점유율만 말만 네. 3대7이었지. 요르단이 되게 적극적으로 압박도 많이 가서 좋은 찬스도 많이 만들었고 네. 우리들이 볼때 잘리고 하프라인도 못 넘어온 순간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경기부터 득점 실점 완벽하게 압도당한 제가 네. 경기 뭐 입주기 때 얘기했는데 2014년 월드컵 때 알제리전이 생각나요. 대참사 경기였습니다. 저는 조별리그의 요르단 경기부터 좀 클린스만호의 애정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사실 후회 조금 아쉽다는 생각조차가 안 들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생각을 했냐면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게 또 뽕에 맞았구나. 사람 또 뽕에 맞았어. 심지어 호주전은 제가 좀 아파서 그날 경기는 못 보고 자고 있었거든요. 네. 아침에 설마 이겼겠어? 이겼더라고요. 그것도 극적으로. 또 극적으로. 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쉽지도 않아요. 아쉽지도 않고 지금 오늘 경기력도 뭐 이전에 얘기했던 건 다 비슷하죠. 그리고 크게 바뀐 것도 없고 또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잘라야 된다. 아, 감독. 감독이 잘라야 된다. 진짜 한국 축구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이 그분을 뽑으신 클린스만을 뽑은 그 사람이 프레지던트 정몽규? 그 정몽규 아저씨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한국 축구에서 클린스만을 빨리 잘라주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분이 우리 걸 듣는다면 왜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축구 유튜버를 엄청 본대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거 보신대요. 그 채널 작은 것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거를 볼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보신다면 빨리 자르시는 게 자신의 생명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희찬이 형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경기를 못했고 스탯적으로 상당히 밀렸는데 일단 점유율은 7대 3으로 우리가 앞서긴 했는데 슈팅이 전체 17대 8, 유효 슈팅이 7대 0, 그러니까 우리가 0이에요. 네. 그리고 빅 찬스 2개 똑같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여기서 충격적인 파트는 유효 슈팅이 7대 0이다. 우리가 점유율이 70%입니다. 근데 유효 슈팅이 빵인 것도 놀라운데 상대 요르단한테 유효 슈팅 7개나 내줬다는 것도 놀랍고. 네, 뭐 놀랍지 않은 게 왜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필드골로 골을 넣었던 적이 거의 없어. 조별리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슈팅 하나 안 나오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밀렸던 경기고 이제 전반 시작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요르단은 뭐 본인들이 평소에 하던 3-4-3 전략을 들고 나왔고요. 우리는 4-3-3이라고 이제 그림은 나오긴 했는데 거의 4-4-2에 가깝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용우 선수, 황인범 선수 중원에 위치를 했고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 결장을 했으니까 김민재 선수 대신 정승현 선수가 나와서 김영건 선수와 포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 전에 프리뷰에서는 뭐 라볼 피아나를 쓰지 않을까 호주전처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없고 정말 평범한 진영, 그러니까 요르단 2차전에서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나왔던 그런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플랫하게 전술 꾸몄고 그래서 볼이 배출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 우리가 상대방 프레스 탈출하는 데 있어서 하프라인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하프라인 가서 잘리고 그 두 명의 미드필더인 황인범과 박용우 선수가 저는 황인범 선수가 볼을 등을 잡아도 그거를 잡고 바로 턴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로 생각했는데 오늘 되게 아쉬웠고 박용우는 그런 능력이 좀 되게 부재한 선수고 항상 볼을 잡을 때 앞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뭐 그 선수가 자꾸 볼 잡고 등을 줘야 되니까 등을 돌면서 백패스를 아무데나 주면서 이제 사정이 터져가지고 여러모로 전술이 그래도 어쨌든 저는 호주전 전반전 경기랑 우리가 어쨌든 주도를 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도하는 모습을 저는 이번 경기 만들었는데 주도하는 모습도 못 만들어줬던 거는 좀 뭐 전술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수들이 연장전을 두 번 뛰면서 지쳤을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어쨌든 클린스만이 이번 대회 컨셉을 만들어가고 테마를 만들어가는데 실패한 걸 여실하게 가장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 동안 가장 잘못했던 모든 클린스만의 모든 잘못과 아쉬움이 다 한 번에 드러난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리뷰 때 뭐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뭐 물론 그걸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플랜 A로 짜왔던 우리가 봤을 때 포메이션 그리고 그 라인업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한 그림과는 너무 다르게 그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박용훈 선수를 이렇게 두고 사실 저는 이런 두 명 이제 둘둘로 이렇게 포켓을 세워놓고 4명을 세워놓고 거기에서부터 후방 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마른 모양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긴 했는데 그거 정말 옛날 버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마른모로 하면 결국 둘둘이 아니라 3-1이 되는 3일이 거죠. 맞아요. 네. 3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둘로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 진짜 개나리 하던 거야. 잘 안 해요. 그 사실 내가 처음에 보고 이게 선수들이 지금 뭐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전에 좀 그런 모습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지시한 건가? 그럼 지시했으면 저건 더 큰일 나는 건데 왜냐면 옆에 있는 헤어초코 감독은 헤어초코 수석 코치는 심지어 해설위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뭐 편지도 하고 있다고 알고 오스트리아 있거든.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 그 오스트리아는 축구를 그렇게 하나요? 물론 이제 거기가 4-2-2 쓰면서 랑릭이 펼쳐놓은 그 토대로 이제 가는 축구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전 대표팀 경기는 못 봐가지고 근데 대표팀도 감독이 랑릭이니까 아마 그거 똑같이 하고 있겠죠. 근데 아마 거기선 그렇게 하나요 빌드업? 저도 안 봐가지고.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둘둘둘 이 빌드업이 막 그 정도 오래됐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드 있어서 디테일함이 있었냐 그러면은 디테일함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던 거라서 저는 여러모로 아쉬워요. 볼을 배출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상대방이 쉽고 상대방이 쉽게 계속 우리 계속 역습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 많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뭐 요르단 애들이 뭐 오늘 10번 11번은 저는 진짜 아자르 마레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선수들은 잘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뭐 우리가 수비 전술에 대한 세부적인 전술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요르단 선수들은 그 넓은 공간들을 아주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전방의 3명을 얼마나 잘 제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서 너무 미스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가 2차전 요르단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밀렸던 흐름과 진짜 똑같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1대0으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약간 기분 좋은 흐름 뒤에 밀리는 그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서 뭐 다 똑같진 않았어요. 물론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나와서 비슷하게 밀려서 비슷하게 골 먹히고 비슷하게 졌다. 물론 그때는 좀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따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팀한테 똑같이 어려웠다는 게 좀 화가 나네요. 네, 잠시만요. 저 혹시 왜 부르시죠? 그 남겨주세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뭐 전술적으로 저희가 뭐 희찬이 형이 지금 공책을 꺼냈듯이 우리가 뭘 해보려고 이렇게 적어놓으려고 공책을 꺼내는데 할게 중간부터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냥 축구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정말 고등학교에서 여기서 뭐 댓글에도 나왔지만 고등학교에서 축구 모아둔 것처럼 그냥 축구를 한 거예요. 네. 어떤 전술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전반전에 우리가 진짜 계속 밀렸고 뭐 결국은 당연히 밀리다 보니까 찬스도 많이 내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조윤 선수가 정말 우리 많이 구해줬거든요. 자 11번에 나이마트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팬텀 드리블을 통해서 제치고 슈팅을 때린 장면도 조윤 선수가 얼굴로 정말 막아주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조윤 선수가 그거 말고도 이제 전반전에 제가 기억나는 기록으로는 박스한 슈팅 3개를 막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찬스를 많이 내줬는데 전반전엔 다행히 우리가 실점 없이 다행히 넘어가긴 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전반전 0대0으로 끝났고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후반전이 시작했을 때 우리가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전반전 흐름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선수 변화는 없었죠. 네, 선수 변화는 일단 없었고 조금 오늘은 클린스만 감독이 잘하던 교체 전술이 뭐 초반에 실점을 하고 나서부터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는 모습은 좋았으나 좀 더 빠르게 다음 선수를 교체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좀 늦었거든요. 일단은 뭐 이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 그리고 뭐 포지션을 바꿔주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 방법 대신에 바꾸는 방법이 선수를 교체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선수 교체도 조금 이게 뭐 선수들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클리스만이 그냥 대처를 잘 안 한 건지 뭐 이게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교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뭐 이강인 선수가 전반 시작 직후에 막 중앙으로 들어오고 밑에서 풀어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했는데 사실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 전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판단하에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실점 장면이 있었죠. 이제 실점 장면이 53분에 아니 나이마트 선수 그 전반전에 멋진 패턴 드리블했던 그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는데 사실 그 득점은 뭐 우리가 그냥 공을 빌드업하다가 패스로 줬어요 그냥 아이 나이마트한테 선물을 줬어 그냥. 그니까 참 그때 그게 박용호 선수였죠. 네. 그냥 빌드업하다가 전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김민재 선수가 없다고 해서 이런 우리나라가 요르단에 있는 물론 몽펠리에 뛰고 좋은 선수가 맞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선수 하나 못 막았다고 이 경기가 이렇게 좌지우지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요르단한테 지금 처음 졌어요. 우리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한테 그리고 특히 뭐 거기 나라의 에이스 뭐 프랑스 리그 뛰고 잘하는 거 알겠는데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선수 하나 못 막아서 경기 이렇게 졌어요. 그리고 골을 먹혔어요. 정말 처참하죠. 네. 뭐 그래서 첫 번째 실점 그냥 아예 실수고 뭐 두 번째 실점도 물론 이제 실수와 연관이 되긴 했지만 첫 번째 실점은 그냥 아예 대놓고 뭐 그냥 줘버려가지고 이거는 뭐 조현우도 결코 구원해줄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이었고 그래서 실점이 되자마자 클린스만 감독이 변화를 가져갑니다. 실점이 빌미가 됐던 방현 선수를 빼고 조기성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좀 더 직선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그때 그 후에 조기성 선수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찬스도 만들고 했던 걸로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네. 또다시 우리가 66분에 실점을 하면서 이 교체도 빛을 발하게 됐었죠. 네. 제가 할 얘기 지금 계속 많은데 어떤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이 좀 계속 드는 게 뭐 실점을 계속 먹히는 장면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은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축구 유튜버분들은 네.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격수들 2명 괜찮다. 심지어 이제 조별리그 때는 앞에 3명 9번 선수까지 해갖고 9번, 10번, 11번 선수가 축구를 잘하니까 이 선수들이 공을 못 잡게 우리가 만약 그 선수 압박 들어오더라도 공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의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못하니까 그리고 오늘 사실 요르단 선수들 몇몇 선수들 보면 못한 애들이 있어 보여 눈에 보여 몇 명이 근데 그 선수들을 괴롭혀야 되는데 우리는 괴롭히진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요르단을 맞춰서 준비를 한 게 맞나? 그냥 요르단 말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뭐 요르단 우리보다 약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고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9번, 10번, 11번 센 거 다 한다니까 지금 요르단 상대할 때 요르단도 4강까지 온 팀인데 얼마나 데이터베이스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던 역습 장면에서 뭐 전혀 제지가 되지 않으면서 정말 잘 물론 이제 아이터바리 선수의 마지막 슈팅 퀄리티가 좋긴 했지만 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참으로도 좋지가 않았고 이제 2대0이 되자 이제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교체 카드 얘기 시작을 해주셨으니까 이어가자면은 이때부터 이제 66분에 우리가 두 번째 골을 먹혔잖아요. 그래서 이 66분부터 81분까지 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쭉 가요 그대로. 조기 선수와 투입한 채. 이게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1대0도 아니고 2대0인데.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뭐 교체 타이밍. 토너먼트에 강하다? 교체 잘한다? 저는 토너먼트에 잘하면 교체 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건 아니었다. 오늘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뒤늦게한 교체가 81분에 황희찬, 이재성 선수를 빼고 양현준, 정우영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황인범 선수 하나 남기고 정우영 선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양현준 선수는 측면 미드필더로 들어가는 윙백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드필더로 들어가는 포진을 했는데 결국 우리 대표팀은 경기가 2대0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포백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포백 유지 좋고 전술 교체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했던 지금까지 노가우 스테이지 때 교체를 잘해서 좋은 모습 보였던 순간들은 사우디전, 호주전 둘 다 사우디, 호주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그걸 타개하는 상황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앉는 거 우리가 어떻게 뚫어내냐 문제였던 건데 클린스만이
했던 교체 선수들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뚫어내는 거가 좀 아쉬웠던 거죠. 그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전술적 역량 혹은 뭐 교체적 능력이 좀 네. 그 게임을 흐르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체 자원도 되게 좋잖아요. 지금 벤치에서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들도 이제 그 오연규랑 홍현석 선수 뭐 이제 문선민 선수 해야지 이제 몸이 좀 안 좋다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오연규 선수랑 홍현석 선수가 벤치에서 이렇게 2대0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라도 활용을 해봤어야 하는 자원들이 아니었나. 뭐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맞아요. 네. 일단은 사실 요르단전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되게 많은 걸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클린스만을 만약에 유임한다면 이런 장면들 오늘 같은 경기는 지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주전, 뭐 사우디전 어찌어찌 이겼죠. 어제 이겼어요. 그 90분 막판에 가서 골 넣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경기 시작 10분 전, 경기 시작하고 10분 전, 그리고 경기 막판 10분 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시점대가 뭐 전술적인 포인트들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선수들의 집중력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두고 싶거든요. 아 그러네. 우리가 실점을 했던 게 10분 그쯤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수들의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사우디전이나 아니면 또 이제 호주전 같은 경우에도 막판 10분 그러네요. 전에 네. 득점을 한 거잖아요. 그런 장면들만 봤을 때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들은 그냥 결국 상대방의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다. 우리 집중력이 높았고 그런 장면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 장면들에서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그 90분 이후에는 뭐 전술적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정신력의 맞아요. 시간이니까 90분 이후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여태까지 축구를 보면서 이거는 방향성이 안 맞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현대적인 축구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면 이거는 방향성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뭐 한번 레트로 축구를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거를 해보자면 왜냐면 요즘 레트로가 또 대세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 또 딱 맞는데 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레트로 축구보다 더 뒤처진 게 아닌가. 왜냐면 레트로도 레트로 시대에 맞는 그 전술적 컨셉이 있었고 그냥 트렌드가 계속 변화한 것 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해도 그때도 아리고 사키가 이 442 똑같은 걸 써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레트로보다는 레트로가 아니에요. 전통 이건. 축구 하고 싶다. 아니 뭐 전술이 됐던 이거 이렇게까지 가려면은 아니, 그 우리 옛날에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랑 1980년대에 그 하던 그때로 가야 돼. 그때 그러니까 전통의 전술이 다 좋은데 어쨌든 이번 대회 아쉬웠던 거는 결국 우리 팀의 플랜 A는 뭐였는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팀의 테마는 뭐였고 플랜 A가 뭐였는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던 거는 이번 아시안컵이 역대 아시안컵에 비해서 준비 기간 2배였어요. 왜냐면 보통은 월드컵 끝나고 그 바로 다음 그렇네요. 다음 겨울에 있거든요. 네. 겨울하면 다음 여름이니까 1년. 근데 지금 우리가 아시안컵 끝나고 1년이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네. 되게 긴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졌고 보통 6개월도 안 된 시간 동안 뭐 심지어 짧게는 뭐 3-4개월 만에 들어간 기간인데 크린스만이 남들보다 더 준비 기간 2배나 있었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크린스만에 과연 우리 정말 주된 플랜 A는 뭐였는가? 생각해보면 지금 경기 오늘 했던 4-4-2가 플랜 A였어요. 이 플랜 네. A대로 다른 팀한테 졌거든 유럽 가서. 네. 아쉬운 점 뭐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원래 플랜 A였고 이거대로 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팀이 그러니까 이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고 뭐가 장점이고 뭘 하려고 했고 뭘 실패하려면은 뚜렷한 테마가 있어요. 일본은 뚜렷하게 축구를 했고 일본 뚜렷하게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장점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네. 근데 우리 축구는 오늘 이번 대기가 우리 축구는 문제점이 뭔지 아무도 말 못했어요. 네. 아니 100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아니 일본이 무엇이 문제점이냐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걸. 일단 골키퍼. 골키퍼 일단 바꾸면 될 것 같아. 피지컬도 문제 있을 수 골키퍼 어때? 피지컬? 그 피지컬 좋은 선수를 올리면 되지. 올리면 돼. 그리고 월드컵 때는 수비적 했던 잘했는데 뭐 주도적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되게 명확한데 네. 대한민국은 이번 대기보다 뭘 잘했고 우리가 뭘 못했냐면은 진짜 수만 가지 5만 가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확하고 뚜렷하지 않은 축구를 했던 거고 테마도 없고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대회에서도 실패를 했지만 뭐 지난 대회에도 실패를 했고 지지난 대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60여 년 동안 계속 실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실패한 것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그래 네, 제가 말했잖아요. 결과를 가져왔으면 그게 이제 잘한 거였는데 그래서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4강에서 떨어졌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고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본이 좀 이런 스탠스를 가져갔던 적이 있어요. 아시안컵은 우리가 좀 시도해보는. 근데 전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시도해보고 월드컵에서 잘하자. 근데 저는 사실 일본의 그런 마인드가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야 일본 같은 팀은 우승을 도전해야 되는 팀이지 이랬는데 이런 대회에서 시도를 해보고 이 실패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을 해갖고 월드컵을 준비하면 더 나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본은 아시안컵 우리보다 우승 2000년대 이후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들은 그럴 아니, 수 근데 있어. 뭐 이번 대도 뭐 좀 이런 컨셉을 네, 가져갔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골키퍼 3명 바꾸는 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대회를 하나 지났다고. 한 번 해본 거지. 그런데 나는 이 일본이라는 팀이 우승을 도전하고 우승해야 되는 팀은 맞지만 일본은 좀 시도하면서 이게 나는 오히려 칭찬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대표팀은 지금 우리 대표팀 우리 대표 뭐 한 거야 지금? 너무 뚜렷하게 뭐가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 그러니까 이번 대회 결국은 제가 대회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 아시안컵은 올 오알 나띵이다. 우승 없으면 우승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얘기한 적 네. 기억날 거예요. 진짜 결국 우승 못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대가 된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황금 세대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이 손흥민이라고 어제 보니까 엔도랑 이제 누구냐 일본 선수 몇 명 선수들이 이제 막 손흥민 선수가 제일 최고 선수다. 아시아 최고 선수다. 근데 이런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 없이 끝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더 남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나이가 먹어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4년 뒤에도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화려한 멤버들고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저는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기한도 길고 멤버도 화려하고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 진짜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그냥 우리들 남는 거는 그냥 결과 4강에 갔다. 4강에 갔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뭘 실패했고 명장면을 몇 개 만들었다. 청사진도 안 보인다. 와 저는 뭐 기록 많이 했네요. 뭐 우리 뭐지 연장전에 가장 많이 넣었다. 그것도 있고 많이 넣었다. 요르단 진 것도 기록이야. 요르단도 기록이야 이거. 그리고 역사스만이네 진짜. 이게 참 뭐 성적이 지금 4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성적만 봤을 때 준수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축구 붐이 잠깐 왔어. 네, 또 왔어요. 왔어. 왜냐하면 16강 8강 하면서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더 짜증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늘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했던 아시안컵 경기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본 경기가 오늘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4강 경기라는 거는 의미가 좀 남달라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16강 경기, 8강 경기 그 아시안컵이라는 대회조차 말고 그냥 4강 경기는 상징성이 있어. 우리가 4강에 갔어? 봐야지. 왜냐면 제가 기억나는 건 U20 월드컵 할 때도 우리가 4강부터 잘 보기 시작했어. 왜냐면 4강은 달라. 결승전도 결승전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4강이라는 건 2002년에 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4강을 일단 봐. 근데 그렇게 제일 많이 본 경기에서 이따위 경기를 펼쳤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 거죠. 민낯을 우리의 민낯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민낯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낯이 클린스만 감독의 민낯이지. 아니 근데 전 맞다 보는데 진짜 많아. 근데 뭐 우리의 민낯이죠. 우리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독일 사람이야. 나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분하고 한 번만 더 추가하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축구의 민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축구의 민낯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희찬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분석하고 얻을 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얘기는 이 시점으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의미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도 전술 얘기 이런 거 이제 안 하겠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클린스만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은 뭐 협회가 결정한 일이지만 일단 유임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바로 경질을 하냐 뭐 이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뭐 한 마음일 것 같은데 일단 들어는 보죠. 어떠신가요 의견이? 저는 모르겠어. 저는 클린스만 감독 진짜 되게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전술에 대해서 없다고 하고 이번 대 결국 오르와 나띵이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일단은 모르겠어. 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상황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상황이기도 하고 월드컵까지 가는 기간 동안 한 감독으로서 쭉 꾸준히 가는 거 어쨌든 이번 대가 되게 아쉽게 끝났지만은 이번 대 기간 하면서 이제 코치진이랑 선수가 생긴 유대감도 어쨌든 선수들 계속 내부적으로 되게 전술적으로 군내 감독 있을 때 불만 내비던 세션을 내비쳤던 선수들이 이번 대는 어쨌든 감독에 만족을 했던 것으로 보이니까 저는 뭐 어차피
48개국 나오니까 월드컵 다음 미국 월드컵 한번 그냥 한번 선수들 뭐 불만도 없다면 뭐 가봐야지 뭐. 아 선수 뭐 만족한다며. 자기 가면 자기들 만족하면 자기들 해줘야지 뭐. 근데 저는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오늘 경기 제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고 그 상황에서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있는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서 성적을 내고 싶은 선수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대표팀 생활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대표팀은 왜냐면은 편하게 생활하는 건 클럽팀에서 뭐 그런 건 중요할지 모르는데 대표팀을 잠깐 하는데 편한 게 뭐가 중요해? 그죠. 네. 여기 대표팀을 다 잘해보자고 모인 자리고, 이것도 선수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잖아요. 맞습니다. 뭐 돈을 막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욕심이 있는 선수면 과연 이런 감독과 내가 나를 편하게만 해주는 감독한테 만족할 수 있을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욕심이 있다면. 유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왜요? 태국전이 얼마 남았냐? 한 43일 정도 남았대요. 그때 아마 3월에 우리가 또 2차 예선 계속 이어가죠. 그때 홈 경기를 하나 하면 좀 직관을 가서 욕을 하고 싶다. 한번 하고 잘리는 게 차라리 그리고 이제 욕할 그때 기회라도 줘라. 홈에서 하죠. 태국. 홈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미리 나와요. 이게 나와요. 홈 어웨이 나와요. 경기장은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게 홈이에요, 저희가 홈. 태국 연달인데 홈이긴데 한 번은 하고 3월에 한 번은 홈에서 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욕할 시간이라 좀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닌가? 막 태국한테 비기고 막 욕 때려먹고 그 자리에서 경기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이틀 뒤에 태국하고 경기를 한다. 전 그러면 이긴다고 장난 못할 것 같아요. 태국이요? 쉽지 않죠. 태국 어려워요. 대한민국 축구에서. 어쨌든 저는 크린스만이 어쨌든 지금 연봉이 높은 상황이고 크린스만 자르면 아마 외국인 감독도 될 수는 예산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국내 감독 와야 되고, 국내 감독 풀이 그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밀어줄만 하면 몇이나 되냐. 물론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 몇 분들 있을 거예요. 바로 김기동 떠오르죠. 김기동 감독도 있고 뭐 신태용 감독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U23 하고 있는 황선홍 감독도 있고 뭐 몇몇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과연 끌고 갈 수 있을,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이 과연 최종 예선까지 계실까. 그거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하던 그 패턴 있잖아. 임시 감독 그 다음에 본선은 이제 1년 준비해서 딱 가고 그런 패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일단 굳이 만약에 굳이 간다면은 크리스만 최종 예선 통과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저 절망적인 이야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맘 같아서 저도 자르고 외국도 좋은 감독 이름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꿀매부도 찾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해요. 저도. 저는 뭐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일단은 외부 상황도 알겠고 한데 일단은 심적으로 빨리 저 사람이 경질됐다는 그 문구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응징을 받는 걸 보고 싶다. 무언가로. 그러니까 본인도 우하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또 그렇게 항상 그 비판 많았을 때 초반에 크리스만 부임하고 나서 결과 책임지겠다. 우승 못하면 안 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시안컵을 보고 비판해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크리스만은 이제 십자가로 들어올려서 돌을 빨리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인스타 라이브로 이제 이번에는 나가는 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나가준다고 얘기해주는 거에 감사할 것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본인이 전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말고 이제 헤타 베렌테처럼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욱하고 그때도 그만둔 거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긴 한데 아마 헤타 베렌을 겪어봐서 크리스만이 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갈 때는 뭐 그 정도까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 그냥 개인적으로 잘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우리가 크리스만에 투자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한 거를 지금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질하면은 다 줘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죠. 다 줘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어쨌든 다들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크리스만의 선임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 명확하잖아요. 누가 독단적으로 했는지. 네. 그리고 그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만한테 준 돈이 뭐 1, 20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 회장, 정몽 회장한테도 부담이 될 거라는 건 압니다. 근데 본인이 독단으로 결정했으면 저는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일단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라. 팬들의 여론 자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면 사실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축구의 산업에 있어서 지장을 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분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정말 대한민국 축구협회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요,
빠르게 자기 손으로 자르는 게 음. 그분한테 유리합니다. 뭐 제가 그분을 더 오래 보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그분이 빠르게 행동하는 게 저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분도 축구를 그래도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축구협 회장이 크리스만 선임을 주도를 했고 뭐 그건 거의 밝혀진 사실이죠. 본인이 네. 입으로 말하지 않으실 뿐이지. 그래서 본인이 거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프로세스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사실 그분한테 크리스만 감독에게 그런 연봉만큼의 대가를 치러라라고 하긴 조금 저도 말하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왜냐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근데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 결정에 또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전 또 우리의 협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크린스만이 왔고 협회가 실패를 했으면 협회가 다 같이 그 책임을 지고 가는 게 맞는데 이건 그냥 개인이 선택을 했고 개인이 이렇게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박아 넣었으면 개인이 책임지는 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본인이 또 열정이 있다며요. 그죠. 본인이 열정이 있다고 하니까 네. 뭐 그만큼 유튜브 또, 많이 보신다고 해. 또 투자를 해서 또 좋은 감독을 데려오는 이번엔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면은 뭔가 좀 본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네. 갑자기 좀 걱정되는 게 클린스만이 지금 나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감독들은 다 알잖아요. 이 자리는 독이던 성배다라는 축구 걸 국가대표 감독 다 알잖아요. 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싶으면 많죠. 많아요. 이거 항상 제가 들은데 국대나 클럽이나 감독 공부하면은 진짜 5만 사람을 다 지원한대요. 맞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아. 이번에 뭐 K리그에서 나왔지만 전화해서 막 한 사람도 있다 아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만약 그 지금 계속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자리를 원하시는 그 잘생긴 감독님도 그분도 굉장히 적극적이셨다고 이제 기사가 네. 나왔잖아요. 예. 그 당장 그 U23 감독도 최종 후보 나왔을 때 그때 최용수랑 황선웅이 계기로 했던 거 그때 후보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최용수 어쨌든 프로필 넣는 건 아마 다 많이 들 거라서 그건 걱정 안 되고 그런가? 국내 프로는 모든 사람들이 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간도 많이 있잖아 월드컵도 1년 지금 소방수 6개월 1년이고 소방수가 아니니까. 또 여유로운 상황이기도 하고 48개국이어서 예. 저는 뭐 감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너무 아쉬운 게 저는 이번 아시안컵 솔직히 기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 국가대표 막 그렇게 막 좋아하고 원하는 선수도 아닌데 그래도 제가 국가대표에서 팬이라고 하면 제가 김영건이랑 손흥민 팬이거든요. 그 둘이 마지막 제 생각에는 둘이 가장 활발하게 뛸 수 있는 마지막 국제 대회가 이번 대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김영건 가지고 한때 논쟁이 홍명보 vs 김영건 논쟁도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홍명보도 2002 월드컵 다 봤지만 김영건도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김영건이 이번 대회를 되게 우승하면서 그 세대가 런던 세대들이 마지막 런던 세대들이 좀 우승하면서 이게 마무리되는 좀 그림을 좀 원했거든요. 이 황금 세대 멤버들과 함께. 근데 그 세대들이 어쨌든 뭐 16강 겪었으니까 뭐 되게 기분 좋던 순간도 있었겠죠. 네. 독일도 이겼고. 근데 아시안컵 이 멤버들이 한번 우승하는 멤버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안컵 원래 현지도 갈까 고민했었거든요. 저는 만약 이 기회가 없었으면. 그래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진짜 너무 그 김영건, 손흥민 특히 김영건은 어쨌든 김영건 이번 대회 마지막 대회라 생각되는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끝난 게 너무 아쉽다. 그의 라스트 댄스가 이렇게 끝나다니. 그리고 김영건 선수도 사실 초반에는 조금 폼이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폼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호주전 같은 경우는 화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뭐 나이가 나이니까 이제는 진짜 힘들게 연전은 두 번째였는데 다음 아시안컵이 김영건 4년 뒤니까 2024년이 28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티아고 실바처럼 해야지 되는 건데. 너무 아쉽다. 네, 그리고 저희 댓글 잘 보고 네. 있고요. 지금 뭐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좋아하면 안 돼요. 4강을 좋아하면 4강이 우리가 뭐 지난 대회보다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 보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필드골은 몇 골 넣었죠? 사실 나 골 공격 넣었다고 전술, 기억하는데. 수비 두 골 전술 넣고 뭐 이런 건 나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전술은 없어. 그래서 전술 하지 맙시다. 전술 없으니까 뭘 얘기해? 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최근에 국가대표 경기 계속 나왔잖아요. 내가 잘 못 보나?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우리끼리도 정보를 우리끼리도 공부를 서로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저희끼리도 보여요. 저는 보인다 생각하거든요.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근데 그리고 나 솔직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축구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가 만약에 일반 팬들의 눈에 아예 보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들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그들은 뭔가를 하고자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달리고자 해요. 근데 100m가 16초가 나와. 그럼 열심히 뛰는 게 아니잖아. 그지. 네. 아니 그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를 제외하고 그 공간 뭐 기회 창출을 17개를 만들었다. 뭐 이런 데이터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강인 선수를 극대화시키는 전술을 만들려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이제 또 세트 피스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 뭐 강팀이지만 세트 피스를 잘 준비하는 강팀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없어. 아무리 아니에요.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정말 운이 정말 다해서 16강에 가서 이기고 8강에 가서 이기고 뭐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희찬이 형 다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지금 아시안컵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왜냐면 전술적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전술을 컨셉이 있어야 이렇게 이 컨셉은 이런 컨셉이니까 이게 미흡해서 이런 걸 채워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사실 컨셉이 없으면 뭐 어떻게 뭐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냥 없는 걸 어떻게 비판을 해요? 없는데. 그래서 전술 얘기는 끝났고 전술은 없었고 이번 대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탈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이제 이 다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클린스만의 연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다음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힘겨워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우리의 상황을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8억이면 28억 맞죠? 28억에서 29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1년치는 줬으니까 3년 남은 거네요. 네. 3년 얼마죠? 손흥민 선수가 좀 내주면 3년이면은 연봉 아니에요 그거? 연봉이잖아요. 연봉이요. 그러면 90억 마이너스 한 84억 정도 되겠네요. 예. 뭐 80몇 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손흥민 선수 주급이 3.5억 정도 되니까 안 뭐 되네. 세금 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손흥민도 커버가 안 돼. 그러면 그 요즘 현대 그러니까 정몽규가 해야 돼 이거. 정몽규 아저씨 쪽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나 이거 요즘 좀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업인들은 한 번에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를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눠서 하면 돼. 나눠서 주면 돼. 자르고. 돈 그러면 나눠서 주면 돼. 일시불 김민재 안 주고. 선수랑 해갖고 손흥민 선수랑 해갖고 나눠서 좀 내면 그러니까 나눠서 주면 돼. 잘라도.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면 사실 왜냐면 뭐 제가 이제 대한민국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뭐 1,500만 원대 1,500억대였다가 이번에 1,700억대로 올랐어요. 근데 이게 뭐 저 자세가 모릅니다. 그냥 가격만 올라갔어요. 이거 뭐 아니, 쓰는 돈이 있겠죠. 왜냐면 거기 지금 축구센터 새로 짓고 있어가 천안에다가 맞아. 나도 그 얘기 듣기로 했어. 축구협회 돈 없어요. 근데 의미 없는 얘기야 이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몽규 회장 개인이 좀 힘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뭐 돈이 지금 클린스만이 문제긴 한데 근데 클린스만이 문제라고 해서 이 감독을 그냥 유임하기는 저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면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야 네, 되나? 그냥 뭐라도 모아서 빨리 내보내야 돼. 아니면 뭐 그냥 본인이 나가면 깔끔한 뭐 예를 들어 나가겠어요? 4강까지 올라가갖고 아주 좋아하고 있을걸요? 설마 이거 좋아하면 진짜 저는 공항에서 뒤통수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우리가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쯤이면 그래서 뭐 궁금하긴 한번 하네. 확인을 해보시죠. 나중에 그거 끝나고 그거 네. 네. 뭐 그거는 아직 벌써 인터뷰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지금 선임해서 지금 이 안 좋은 끝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다음 감독을 선임할 때는 프로세스를 잘 지켜서 지난번 벤투를 선임했던 것처럼 좀 잘 감독을 선임해서 우리가 다음 북중미 월드컵은 또 본선에 가는 국가도 많아지니까 경기도 결국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은 경기를 좀 다음 월드컵에선 제대로 된 많은 경기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네. 이쪽도. 많이 안 좋아요. 네네. 뭐 제가 혹시 어디가 몰라서 좋아? 네? 뭐 인터뷰 전문에 나오나 해갖고 커뮤니티 좀 보고 있는데 야 여기 좀 센데 여기 네. 우리 좀 약하게 하고 있었어. 좀 그러니까- 세게 해도 되겠는데 우리도 자신감 붙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냥 안 좋은 게 아니야. 요르단 잘하긴 했지만 오늘. 아니 우리가 길게 네. 얘기했지만 그냥 클린스만이 나가면 되는 네. 문제예요. 네,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나가. 그래서 클린스만이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클린스만이 연봉이 한두 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클린스만 잘랐을 때는 좀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켜서 진짜 저는 차라리 그냥 아니 뭐- 프로세스를 지켜서 한번 해봐서 좋은 성적 냈으면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하면 될 걸 왜
바보같이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예. 아니 그냥 여러분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야 지금 난리 났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호박 뉴스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뭐 클린스만이 본인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의 의중과 상관없이 저는 바로 굉장히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다음에 이 감독 뒤에 어떤 대책을 세울지는 저는 이 감독을 꽂아놓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협회가 꽂은 게 아니니까 사람이 꽂은 거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강하 실장이 아니죠. 그 게리트 밀러 아니죠. 그 밀러 마이클 밀러? 마이클 밀러 제가 그분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직접? 축구협회에서 축구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대화를 해보고 이런 건 아닌데 네네. 그분이 이때 어떤 거 하고 있을 때냐면 대한축구협회 감독 이제 모으고 있을 때 선임하려고 크리스마스 선임 전에 뭐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겠다 인터뷰 말하고 기자회견하고 그 과정 사이에서 제가 클린스만 뽑기 과정 사이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 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나는 왜냐면 대한축구협회 가면 다 영어로 스피킹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되게 열심히 리스트업하고 이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나 저분 믿을만 하겠다. 뭐 내 옆에서 봤으니까 내가 일하는 모습을 그래갖고 봤는데 갑자기 클린스만인 거야.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분의 선임 과정이 뭐 그 정몽규 아저씨 때문에 뭐 뽑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그분도 어차피 만약에 새로 뽑아야 된다면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뭐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저희가 뭐 정몽규 정몽규 회장이 네. 그냥 꽂아 넣은지 아니면 마이클 밀러가 거기에 관여가 되는지 모르겠죠. 만약에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면 이제 그 사람도 바꿔야죠 결국. 그 선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전 끝나고 정말 열변을 토해봤는데 제발 개화나니까 좀 이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결정이 빨리 나오길 바라봅니다. 네, 다 알아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돈 때문에 쉽게 바꿀 수도 없는 거 다 알고 뭐 제도적인 문제 무슨 문제로 인해서 다 바꾸기 어려워요. 저희가 뭐 지금 여태까지 한 소리 중에 뭐 몇몇 개소리 좀 재밌게 하려고도 이런 포인트도 있는데요. 결과는 똑같아요. 진작에 말하면 바꾸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 아시안컵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정말 좋게 평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다 트럭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이걸 좋게 평가하면 사람이 아니지. 진짜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피곤하니까 갑시다 집에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솔직히 잠은 쉽게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기 이거 축구 경기 보신 분들은 다. 네. 그래도 뭐 저희 다 내일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빨리 우리 열을 누그러뜨리고 자야 되고 저희도 아마 목요일 팀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만 마치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분위기 환기하죠. 이제 우리 다시 유럽 축구 봐야 되니까. 그러네. 우리 다시 희찬이 형이 이제 다시 아스날 우승을 노리면서 아스날 이겼거든. 내 손흥민 돌아와 토트넘에. 이거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승리자는 포스테코글루다. 네, 여러분 저희는 해축 팬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 해축 팬이에요. 해축 팬이에요. 해축 팬으로 다시 돌아가죠. 3월까지는 좀 잊고 지냅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저희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 똥 같은 경기력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팬들이 고생 많았지 이건 진짜. 최고의 MOM이야. 그래서 크리스마 빨리 나가라.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